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상외교 본격적 시동을 걸게 됩니다. 상당히 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하자면 정상회담이 오전부터 시작돼서 오랜 시간 진행될 거다. 6번째 정상회담이다. 3번째 중국 방문이다. 이런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말씀 나눕니다. 주일 대사를 지내신 우리나라 최고의 외교 관료다 이렇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미 대사도 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명한입니다. 예, 장관님. 이번 정상회담이 그동안 여럿 있고 또 다른 나라 방문하는 것도 정상 외교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시점에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 거 6번째 정상회담,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중 관계는 이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서방 또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아마 한국이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하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만큼 시진핑 주석은 성의를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원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 측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희망해 왔고, 네.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참석을 결정한 것입니다. 네. 우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남북 관계, 북한의 관계, 북한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상황에 있어서 역시 박 대통령의 마음에는 중계가는 이유는 이 북한을 어떻게 하면 억제하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의 길을 닦느냐 하는 이런 면에 가장 관심이 있으겠죠. 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주변국의 일본이라든가 다른 동남아 국가뿐만 유럽 국가는 물론 참석 안 하는데 참석하시는 건 결국은 배경에는 한미 동맹 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속에서 어디를 선택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북극 회의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윤병세 외교장관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날아가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하고 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도 상당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북극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국 외무장관 회담에 케리 국무장관이 가고 미치기 또 오바마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금년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12월 1일인가요? 기후변화 당사자 회의에서 뭔가 좀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하는 소위 기후변화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관심이 여기에도 몰린 겁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그냥 놔둘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거고 또 그런 점에서 우리도 기후변화 대책에 대해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한다는 이런 강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외교장관 회의에 윤 장관이 참석한 것은 최근에 한중 관계, 한미 관계보다는 이 글로벌 이슈, 범세계적인 이슈에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이 보조를 같이 한다는 그런데 의미가 매우 크고 또 그 기회에 케리 국무장관과 만나서 이제 대통령의 방중에 관한 여러 가지 또 최근에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태 이런 결과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죠. 아마 케리 장관이 외무장관 중에서 윤병세 장관하고만 양자 회담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에 가서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의제가 알려져 있나요? 황준국
그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베이징을 먼저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우다의 중국 외교부 한반도 특별대표와도 만났다는데 의제가 이런 경우에 조율이 되는 거죠? 정상회담에서. 네, 저는 한중 간 요번에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셔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여러 가지 남북한 간의 관계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핵하고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걸 물론 지금까지 해왔지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와서 육자회담이 거의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재개가 안 되잖아요. 거의 한 7년 가까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국에 관심을 촉구하는 거 이게 제일 큰 의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 외에 이제 양자 관계로는 최근에 중국의 이제 경제를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중국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좀 한중 양자 문제, 무역 투자. 이게 FTA 스프링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더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슈가 되겠고, 세 번째 중요한 이슈는 역시 이 한국의 안정과 그 경제 발전은 동북아의 평화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중일 삼국 정상회담을 빨리 복원시켜서 우리가 2012년에 끝내서 지난 3년 2013년에 우리가 주관해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일중 관계가 나빠져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걸 빨리 금년 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복원시켜서 지역 안정, 지역 안보 문제를 또 경제 관계를 물론 한중일은 주로 이제 경제 관계 그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런 공통의 문제를 협의했지만 그래도 그 한중일 삼국 정상이 만난다는 거는 그 지역 안정과 평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또 그런 세 가지 아주 그는 당연한 의제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러시아 정상도 또 중국 정상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중국이 북한에게 행사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아직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거고 그 역할을 시진핑이 해줄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죠. 북한은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은 지금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그 공장을 도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 콕스라든가 식량 이런 면에서는 음으로 양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많이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중 관계가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한 것은 결국은 그 북한 스스로 이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핵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이 지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네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존속을 오히려 또 위태롭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나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시진핑 주석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도 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그때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이제 당의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2014년 3월에 주석으로 취임하는 그런 아주 민감한 시기인데 한 달 전에 중국의 그 권위를 뿌리치고 그냥 핵실험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길게 볼 때 핵미사일이 과연 김정은 정권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이 바로 정권을 그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계속 역할을 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그렇죠. 보이고요. 저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권고와 압력을 동시에 행사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북한이요. 물동량이 6배, 7배 늘었다는데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오가면서
만찬이라든가 이런 해서 한 이틀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얘기가 정상 간에 오고 가기도 합니까? 우리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간에는 뭐 관계가 지금 그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좋다고 할 수도 없죠. 네, 네. 한국과 러시아는 역시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그 교역이 네. 그렇게 한 러시아 간의 예상만큼 증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의 교역은 뭐 예상 그렇죠. 이상으로 활발해지고 증대됐는데, 네네. 러시아하고는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기대치 이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국내 정치, 러시아하고 서방과의 관계에도 불안정하고, 또 러시아의 산업 구조 자체가 뭐 그 이전에도 크림반도 협정 이전에도 조금 러시아 국내 경제가 너무 에너지, 석유, 가스에 집중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러 관계가 경제 관계가 이렇게 급속도로 신장하는 데는 조금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러시아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렇고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도 뭐 관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5월달에 그 저승절에 기념일에 가시지 못했지만은 그렇다고 한 러시아 관계가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저 중국 방문에서 거둘 그 외교적 성과가 앞으로 참 중요한 그 잣대가 되지 않을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8시 13분입니다.